우리가 오픈 AI 관련돼서 뭐 상장이 좀 미뤄질 수 있다. 그리고 메타 관련돼서 반도체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애플 관련돼서 치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말 이번 주만 해도 이 부분들이 다 시장을 엄청나게 좀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하나씩 불식이 되고 있어요. 예상보다 빠르게 불식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메타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메타에서도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메타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AI를 통해서, 왜냐하면 캐펙스 투자 계속 AI 쪽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AI를 통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창출해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메타는 AI 광고 매출은 나쁘진 않았지만 퍼포먼스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나지는 않았어요. 그랬다 보니 메타에서도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뭐를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도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한다. 왜냐하면 기존에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클라우드 쪽 매출로 인해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시장에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메타 입장에서도 바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채택을 한 게 바로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잉여 컴퓨팅에 대한 사용,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했지만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일단 해소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 어떻게 해소가 되냐? 일단 메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앞으로 수요를 더 늘릴 것이다. 메모리 관련돼서.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AI 차세대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지금 성능이 좋은 차세대 ESSD라던가 HBM이라던가 LPDDR5 이런 거를 더욱더 프리미엄 있는 모델들을 채택을 가속화할 것이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사업에 우리가 제대로 진출을 했고, 그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엄 라인으로 계속적인 채택을 할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결국 수혜는 누가 볼까요?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어저께 마이크론의 주가 대비해서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건,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점유율 그리고 실적 모든 면에서 더 우세하다 보니까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서서 메타 관련돼서는 어쩐 이런 노이즈들이 결국에는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고 차세대 프리미엄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메타발로 더 커질 것이다라고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XMT 관련돼서 이제 아이폰용 D램 채택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애플이 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우리는 아이폰, 맥북 다 아이패드 가격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중국에서 손을 뻗을 정도로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왜냐하면 이 현상은 지난번 아이폰의 가격을 크게 올릴 때도 비슷한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진입장벽이 그리고 존재를 합니다. 보안에 대한 문제, 과연 미국 정부 쪽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 줄까? 그들은 받아들여 주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째는 애플이 굉장히 엄격한 스펙을 원합니다. 근데 그 스펙에 따라서 중국이 이 스펙을 가격이 좀 쌀 수는 있지만 가격도 지금 중국의 내부적으로 AI를 키우려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CXMT라던가 양쯔 메모리 같은 경우에 창신과 양쯔도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물량을 줄 것도 많이 없지만 가격적으로도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5에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에 지금 기술 스펙에 대한 만족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문이 이게 또 하나의 문제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일단 애플이 또 특허 침해 소송 리스크가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IP, 디램 IP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허 리스크 쪽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혹시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을 애플이 감소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시장이 보면서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인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돈을 쓰는 게 아니냐, 이게 너무 과한 지출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찬찬히 길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실적을 통해서 시장에 소통하고 보여준다고 한다면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과, 그리고 공급 과잉이라는 그 키워드가 같이 좀 따라왔었어요. 이렇게 사이클을 넓히다 보면 결국엔 공급 과잉 우려를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과도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빨라도 공급 과잉까지 가려면 2033년 이후에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큰 그림 안에서 매크로적인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소식이 나왔고요. 여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뭐가 있다? 메타, 애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뭐 투자 유치 이런 쪽으로 큰 그림 안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 이게 상당히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